반성부터 해야 돼. 반성부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신다고 한 것은 참으로 마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못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총선이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내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야가 오늘까지 모든 일을 정비를 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 선거 유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마음이 좀 급하죠. 내일 해도 될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민생을 이야기해도 들릴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갑자기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빈약한 것이고, 하긴 뭐 민생이 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대파도 한 뿌리씩 파는지 아는 사람들인데, 뭐 그러면서 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의도,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이런 데를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의도, 마포, 영등포, 동작, 뭐 용산 이런 데까지 다 규제 풀어서 개발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서울이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거든요. 국민의힘이 거의 망했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한테 다 규제 풀어서 개발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좀 찍어줘.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 부동산업자, 건설회사들을 향해서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명박식 개발 아닙니까? 청와대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청와대 안 가겠다. 나 용산으로 갈란다. 그건 국민과의 소통이다. 그래서 청와대를 온전한 국민들의 터전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물론 지금 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요. 예전에도 볼 수 있었어요. 뭐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영빈관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일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청와대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귀신 나온다고 안 들어간다고 한 거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말년이 다 안 좋았다. 이러니까 무속을 맹신하는 그 집단이 거기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입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숭아꽃, 복숭아 가지를 들고 들어갔어. 그거 미신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복숭아 가지를 꺾어서 문지방에 올려놓으면 귀신이 들어오질 못한다. 그거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한동훈이는 세종으로 옮길게요. 그러면서 여의도 정치는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여의도 정치의 매운맛을 보니까 여의도 정치가 지긋지긋하겠죠. 그러면서 뭐 신뢰의 정치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신뢰의 정치를 힘 있는 측 여당이 잘해야지 맨날 야당 대표 죽이려고 하고 야당 깔아뭉개고 깐죽거리고 이러면서 신뢰의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 이전, 이건 사실상 시작이 됐어요. 2021년도에 세종시에 분원을 설치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 관련 규정도 정비가 끝났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둔 1단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세종에는 장차관 자리를 비워요.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가 되면 실국장까지도 세종에는 아예 없습니다. 세종 출입을 제가 오래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장관 차관한테 전화해봤자 받지도 않아요. 국회 가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옮겼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못 옮기게 했습니까?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을 옮기자라고 다 해놨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뒤집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법이다. 엿다이 소리 해가면서 안 옮겼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지기들이 안 옮겨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한동훈이는 자기가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한 것처럼
뭐 내가 세종으로 국회 옮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옮긴다고 했을 때 그 발목 잡고 못하게 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고요. 그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 전신들이에요. 그리고 이명박이고. 그러면 이명박을 욕해야지. 이제 와서 갑자기 신뢰 정치를 회복하겠다. 여의도 정치는 끝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때 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반성부터 해야 돼. 반성부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신다고 한 것은 참으로 마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못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국회라도 제가 옮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나한테 배워 좀. 나한테 배워. 이상하다. 하여튼 그리고 반드시 이 말은 해야 돼.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번에도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저희에게 90석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한동안 똥줄 타가지고 여기저기 막 오늘은 이 세종으로 국회 옮기겠다. 이거 이미 다 이야기 된 거고 이야기 끝난 거고 발목 잡은 게 너희 당인데 이제 와서 옮기겠다 하고 갑자기 어제는 또 박근혜 이분은 탄핵이 됐으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이 그게 없어지지 않았나? 근데 박근혜 씨 이러면 또 욕먹을 것 같고 하여튼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야, 자기가 그 박근혜 수사하고 재판장에서 구형문까지 읽었잖아. 6천자 분량의 구형문 6년 전에 그러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반성의 뭐 여지가 없고 뭐 이래서 당신은 30년 징역살이 해야 되고 1185억 추징금 내야 돼. 뭐 이렇게 악을 쓰고 그래가지고 막 깜빵 보내고 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대.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고 봤더니 이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전지전능하시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두 분의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랍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거기 가고 의대 정원 이야기를 왜 하냐? 그래갖고 뭐 지혜를 얻었다 뭐 이따 이 말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가 의료 전문가냐? 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이나 차관 총리는 뭐하고 느닷없이 여당 대표에게 부탁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딱 맞는 말이야. 박근혜가 의료 전문가냐? 의료 정책 전문가냐? 뭘 거기 가서 그런 걸 물어봐. 하여튼 죽겠으니까 지금 막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대구도 막 연속 가잖아요. 야, 집토끼 잡으려다 산토끼 다 놓쳤나. 자,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이 영 안 좋아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조선일보 원래 겁을 잘 안 먹는데 조선일보가 겁을 먹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요. 자, 제목이 오늘 기사가 이래. 탄핵이든 개헌이든 200석 된 야 뜻대로 윤 거부권도 무력화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주도의 법안 통과도 불가능하고 개헌과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있다. 이야, 조선일보가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된답니다. 당연히 무력화시켜야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양곡법, 간호법, 노랑봉투법, 방송 3법, 이태원 참사법 다 거부권 행사했잖아. 이게 통과 안 돼야 됩니까? 이게 당연히 통과돼야죠. 왜 그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되느냐? 조선일보가 짚었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 다시 재발이 되고 수많은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윤 대통령이 거부해버린다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공정을 상실한 나라가 됩니다. 비정상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야권이 200석을 얻어야 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선일보가 짚고 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여튼 101석은 좀 국민의힘에게 주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조선일보에 또 김대중
주필입니까 이분? 하여튼 김대중 컬럼 여기가 있어. DJ 아니에요. 그거 말고 조선일보 김대중. 이 사람이 40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와, 그러면서요 진짜 중요한 말을 해.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야, 국힘이 지면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하다. 너 결단해. 그 말이에요. 와, 김대중 주필이 근데 왜 이랬을까? 정말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너 지고 나면 하야해. 그 말일까요? 윤씨, 민주당이 제1당 되면 하야하라고.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뼛속까지 보수 아닙니까? 골수. 그런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첫째,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 유권자를 겁박하는 겁니다. 국힘을 제1당으로 안 만들어주면 윤 대통령이 쫓겨나. 그러면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제1당 만들어줘. 이재명이가 주도권 잡으면 어떡할 거야? 하고 유권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지금 겁먹을 때입니까? 겁먹을 사람들입니까?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 선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유권자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탄핵이 되면 박근혜 탄핵할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냐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를 혼란 지경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유권자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국민의힘이 워낙 죽쓰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조선일보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해서 다 이길 수 있겠어? 이러다 다 죽어. 응? 오징어 게임 대사가 오징어 게임 대사잖아. 이러다 다 죽어 우리. 너희들 정말 똑바로 해. 정말 너무 심각하다. 한동훈 잘 좀 하자 얘들아. 이러다 정말 우리 죄 진짜 백일화에 다 드러난다. 어떡할 거냐. 좀 살려주라. 국민의힘 똑바로 이 놈들아. 지금 이 말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번 선거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딱 지고 중요한 사안이 딱 나왔을 때 거봐, 내가 그랬잖아. 윤 대통령 탄핵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칼럼을 쓸 사람들이야. 그때 내가 그랬잖아. 선거 보름 앞두고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잘 좀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선지자나 된 양, 예언자나 된 양 의시되려고 그런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미리 말이나 해두자. 기록이나 해두자. 응? 나는 그때 이긴다고 안 했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내가 유권자들도 겁박했고 국힘한테도 내가 경고했잖아. 그런데 졌잖아. 내가 그걸 다 예언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선거 국면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지금 4월 10일 총선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되고 누가 떨어지고를 완벽하게 조선일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뒤집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주필의 컬럼을 통해서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쓸 사람들입니까? 그냥 겁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민주당이 일당되면 이재명이 주도권 가져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거야. 똑바로들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할 정도면 백석이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절대 그런 회사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래서 백석이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패 불안감 나온다고 지금 한국일보에서도 내일 오늘 막 썼잖아요. 103석에 그쳤던 2020년보다 훨씬 더 못하다. 그때 103석이었거든요. 국민의힘 전신이. 그러면 그보다 못하다. 그 말은 뭔 말이요? 백석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한국일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거기서 거기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연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완전히 호떡집에 불났어. 난리 났어 지금. 야, 나라를 범죄자와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말자라는 현수막을 걸어라! 라고 딱 지시를 했다가 수도권 출마자들이 우리 다 죽어! 그런 거 좀 하지 마! 무슨 종북 타령이야! 그러니까 바로 해소를 합니다. 걸지 말아라. 응? 걸지 마라. 연재욱 원내대표가 걸지 마. 그냥 그랬어요. 야, 그동안에 정책 중심이랍시고 뭐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현수막 막 걸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백석이 무너지니까 갑자기 종북을 딱 들고 나온 거야. 저것들 종북이잖아. 빨갱이들, 저 범죄자들 막 이렇게 들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전국에다가 그냥 빨강으로 다 칠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에서 왜들 그래? 진짜 좀 살자. 이게 무슨 놈의 종북 타령이냐. 이러니까 걸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근데 누가 선거 전략을 짜는 거야, 국민의힘은? 나한테 좀 물어봐. 어? 나도 그렇게는 안 짜, 이 사람들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야? 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전두환식, 박정희식 빨갱이 타령이냔 말이야. 어? 박정희 때나 먹혔지. 응? 선거 때 되면 말이야. 전두환 때도 그렇잖아. 갑자기 간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북한에다 막 돈 주고 총풍 그거 있잖아. 이해창 때. 야, 우리 아군 초소에다가 우리 애들 좀 죽여줘. 총 좀 쏴줘. 막 그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주고. 그 시대에 지금도 머물러 있다고 국민의힘이. 이 사람들아. 때가 어느 때야. 지금 당신들은 시계가 멈춰 있나? 고장난 벽시계야? 왜 그래? 시계가 지금 어디까지 돌아갔는데 전두환식, 박정희식, 이해창식, 총풍, 빨갱이, 종북, 간첩 타령을 하고 자빠져 있냐고 이 사람들아. 나한테 좀 물어보라니까. 내가 그러면 선거 전략 깔끔하게 만들어줄게. A4 20장으로 만들어줄게. 응?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그래놓고는 나라를 운영한대. 기본도 안 돼 있는 자들이야. 무슨 놈의 나라를 운영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서 무슨 놈의 국회의석을 주라고 합니까. 딱 98석만 얻으셔야 돼. 그래서 탄핵이 되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고생을 좀 해봐야 돼. 나라를 옆다리로 운영을 하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배워. 그리고 선거 전략 그따위로 좀 짜지 말고. 이 사람들아. 그러면 쓰겠는가? 입 다물고만 있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완전히 완패하지는 않아. 그런데 이렇게 종북 타령이나 하고 범죄자 타령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 누가 범죄자야? 다 털면 다 나와. 다 범죄자잖아. 범죄자 아니냐? 그때 이들은 다 범죄자지. 하여튼 댓글을 보니까 막 난리가 났네. 유랑자님이 이제 여론 돌리는 방법은 하나 있다. 북한에 돈 퍼주면서 아군 초소에 총 쏴달라 해라. 그랬습니다. 총 쏴달라. 그게. 야, 요즘 종북이 어딨냐? 종북 타령하는 자들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진짜 빨갱이다. 그래서 빨간 옷 입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파란색 옷이고 그쪽은 빨강색 옷이더라고요. 웃으며 살자가 하는 짓이 빨갱이 너희들이다. 그랬어. 그래서 또 무시로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니들이 안 되는 거야. 또 한 분께서 그랬습니다. 그냥 대파나 팔아라. 네. 이러다가 정말 여러분은 대파로 싸대기 맞는 선거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종북 타령이나 하고 말이야 지금. 응? 박근혜한테 탄핵당한 전 대통령한테 쫓아가가지고 의료 해법이나 듣고 앉아있고. 아이고 니 진짜 너희들 대파로 싸대기를 막 유권자들이 때릴 것이다. 4월 10일은 기대하시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